2024년 부동산 시장, 특히 인제 주택 시장으로 좀 더 한정을 해 보면요. 한 4 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은 거래가요 5, 6, 7, 8 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불연속적이에요. 그리고 단선적이에요. 거래가 한꺼번에 확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제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어요. 이 소비자 동향 지수거든요. 이게 2024년 12 월에 103 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물론 기준치는 100 입니다. 100이 넘어서면은 1 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 월에 이게 119 였습니다. 근데 12 월에 3 개월 만에 무려 이게 103 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16 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제 움츠려 드는 거죠. 예,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거래량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지난 7 월에 9,000 건을 넘어섰다가 이제 연말 4분기에 거의 3,000 건대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착륙. 그죠?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의 2 가지 키워드는 얼죽신입니다. 얼죽신 문화는 기본적으로 MZ 세대가 이제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잖아요. 이들의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죽신이 나타난 이유를 제가 짧게 좀 드릴 텐데, 결국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다 보니까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물만 잘 나와도, 난방만 잘 되어도, 외풍만 없어도 만족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를 감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감탄합니다. 감탄해. 엄청나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제 현재주의적 어떤 가치관,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어떤 욜로, 까르페 디엠, 그다음에 플렉스 소비, 이런 어떤 정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떤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물론 또 MZ 세대들이 이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단군 이래 재무지능이 가장 높다는 세대인데, 지금 재건축에 돈 됩니까? 건축비 많이 올랐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내야 되지.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재건축보다 신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신축이 아무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마치 유럽의 캐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층을 제가 그 공간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아니면 소비 패턴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보니까 확실히 집순이하고 집돌이가 많아요. 집을 사랑하는 세대, 집사랑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집은 콘크리트 쉼터이자 약간 힐링 공간이라는 거. 코로나 이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제 집코노미라고 그래서 집이 여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헬스도 하고 카페, 그죠? 그다음에 사무실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한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오로지 요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콕족 혹은 뭐 올인룸족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 분들은 집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처박혀 있는 거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이게 오프라인은 닫혀 있지만 온라인은 열려 있잖아요. 제 아들도 보면은 모처럼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2-3 시까지 그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롤하면서 있잖아요. 친구하고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해야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는 어때요? 카페에 나가야 친구를 만나는데 확실히 이 집에 있더라도 이게 온라인만 모바일만 연결되면 어때요?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면은 결코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은 거죠. 그죠? 배고프면 뭐예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패드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뭐 넷플릭스 봐도 되고 유튜브 봐도 되고 심심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축만 찾는 문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거 문화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이것은 아마 새해에도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러 본다면은 바로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제 갭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살 집 쪽으로 옮겨 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인데 9.6% 올랐거든요. 뭐 서초구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반사 이득을 좀 본 것 같고 성동구는 어때요? 옥수동하고 금호동에 신축들이 좀 많죠. 아니면 준신축이나. 그럼 맞벌이 후보가 딱 살기 좋아요. 왜? 광화문이나 강남 접근성이 어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르고 오히려 이런 도심 근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가격이 비싼 곳 쪽에 집값이 좀 많이 오르는.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4-5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20-30대였는데 지금은 30-40대라고 보시면 돼. 특히 40대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40대는 뭐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갭투자예요? 갭투자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죠. 서울에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54%밖에 안 돼요. 무슨 갭투자를 해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내가 살 집을 하나 사라는 어떤 그런 경향. 당연히 옮겨 타기를 하는 거죠. 좋은 곳으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트 압축 거래 혹은 아파트 쏠림 거래가 유난히 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이 86.2%입니다. 아파트만 거래됩니다. 이건 아마 새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MZ세대가 세상의 주역이잖아요. 주택시장의 주역인데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한 거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 그렇죠?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세대. 시골에 읍면 가도 농가주택 살거나 단독주택 살지 않고 아파트 사는 세대. 이 세대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축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현상들이 지난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올해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될 거는 지역 양극화, 지역 차별화. 저는 이걸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동네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광역시나 도 같은 이를 광역권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치만 보면은 이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보면요. 경기도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3.3%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지역별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온도차가 심해요. 안성이요. 4.7% 떨어졌고 평택이 3.8%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은 뭐 이상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같은 경기도인데
과천은 10% 올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용인 같은 경우 보면요. 같은 시잖아요. 수지구가 3.3% 오르고 기흥구는 1% 올랐는데 처인구는 0.8%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행정무역으로 볼 게 아니라 생활권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산을 좀 이렇게 밀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부산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8% 하락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도구, 사하구 이런 데들은 약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4.3% 하락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흥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영구는 0.5% 올랐어요. 해운구도 보합세를 보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지금 워낙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한데 기울기는 다 우상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아까 제가 성동구하고 서초구가 9.6%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는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서초구하고 성동구와 도봉구 간의 상승률은 3.7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넘치면 어때요? 인기 지역이 오르면은 이른바 고가주택이 오르면은 비인기 지역 중저가 주택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온기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물결 효과라고 그래요.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은 갭매우기라고 그랬다면 옛날에는 인기 지역과 이런 비인기 지역 간의 가격을 메우는 현상, 혹은 순환매 장세. 순환매 장세도 뭐예요? 블루칩이 오르면은 옐로칩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작년에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2024년 9월 현재 광의통화라고 해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M2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5.9% 늘어났어요. 근데 10월 들어가면 한 6.5%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우리가 지난해 2번 낮췄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M2 증가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 비율이 낮습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는 54%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6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높을 때는 75.1%까지 갔어요. 그때는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는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5천이면 내 돈 2억 5천이면 세입자 보증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외곽 지역 같은데 적은 돈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주로 2030 세대들이 주로 많이 나섰고, 외곽 지역은 이제 주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축적이 좀 덜 된 세대들, 그렇죠? 예, 목돈이 많지 않은 세대들이 뛰어들 거잖아요. 지금은 20대들을 보면요, 우리가 2022년에 초 때 보면 많을 때는 아마 한 6% 가까이 됐거든요. 전체 거래량이. 지금은 2%밖에 안 돼요. MZ세대 중에서 특히 20대들은 요새 아파트에 관심 없어요. 요새 어디에 가 있냐면 코인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40대 맞벌이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한 도심이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니까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게 이제 인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안을 잘 보는 거잖아요. 아웃사이트가 아니니까. 시장의 핵심 그 세력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들이 어느 쪽에 욕망을 갖고 있는지, 특히 주거 욕망 쪽으로 항상 눈여겨보시면은 흐름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흐름이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아마 새해에도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